국내에서 가장 핫한 NFT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실까요? 그쵸. 우리가 외국에서는 뭐 크립토 펑크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마 이곳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국내 대표 프로필 NFT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요즘 가장 핫한 도치 사운드 클럽에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권태영 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NFT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진화하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큰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게 처음인데요.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제가 부스를 GNA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지 사운드 클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 사운드 클럽을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지 사운드 클럽을 운영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지 사운드 클럽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제가 왜 이 친구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 사운드 클럽은 NFT 수집가들의 사교 모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도 사교 모임이 많았지만은 기존의 사교 모임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사교 모임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도지 사운드 클럽 메이트라는 NFT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메이트가 이제 1만 개로 한정이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내 최초로 이런 상교 모임을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과 의미를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지 사운드 클럽 메이트가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를 받고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에 가입을 하시려면 이게 이 메이트가 있어야 되지만은 메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투표권 행사하려면 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표권을 통해서 이 NFT라는 투표권을 통해서 클럽의 향방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NFT 커뮤니티가 저희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른 커뮤니티가 친해질지 안 친해질지 그런 것들을 이 메이트라는 NFT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암호화폐의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에서의 거버넌스를 이렇게 실시를 할 때 보통 이제 NFT가 아니라 암호화폐 토큰으로 이렇게 유니스왑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이런 NFT로 이제 투표를 해서 직접적으로 실시한 건 아마 지금 제가 국내 최초인 건 분명하고요.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에 워낙 많은 NFT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처음으로 한지는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사례를 봤을 때는 저희가 NFT라는 걸 이용해서 처음으로 이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되게 도지 사운드 클럽은 되게 재미있는 어떤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도지 사운드, 그러니까 도지 사운드의 뜻이 뭐냐면은 이 도지가 개고 사운드가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 개소리 클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소리를 하고 좀 실없는 소리를 해도 괜찮은 그런 클럽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 지었고요. 그래서 도지 사운드 클럽은 되게 재밌고 사람들한테 NFT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은 정치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슬라이드 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했네요. 목차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이제 대표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부산시랑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표라는 직함이 어울린다 해서 대표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대표라기보다는 도지 사운드 클럽 처음 만든 사람이고 또 이제 같은 수집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걸 할 때 보니까 좀 매니저로서 이런 도지 사운드 클럽 수집가님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렇게 자리를 가지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보다는 저는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의 그 클럽의 도움이자 매니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진화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강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GNA라는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 말고도 다른 어떤 NFT 커뮤니티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스 하나를 하기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라서 그 부스를 여러 개를 하기보다 그냥 하나를 이제 좀 알차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GNA, 그러니까 도지 사운드 클럽이 아니라 GNA라는 그 제네레이트 아트, 저희가 도지 사운드 클럽 메이트가 제네레이트 아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프론 네브다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트라는 이런 만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연합팀을 구성해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스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NFT를 이게 제네레이티브 아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네레이티브 아트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연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부동산으로 진화하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진화하기 전에 제가 좀 이게 제네레이티브 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NFT가 정말로 궁금하시고 NFT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제네레이티브 아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NFT 거래 시장의 거의 70%, 적게는 70%, 그리고 많게는 80%, 90%까지 이 제네레이티브 NFT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발표하기 이전에도 미상 작가님이 이제 PFP 프로젝트가 일종의 이제 제네레이티브 아트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NFT 시장에서 굉장히 NFT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70% 80%가 이 제네레이티브 아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NFT를 처음 이렇게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제네레이티브 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연 주제를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진화하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네레이터 아트가 잠시만요. 제가 강연 순서를 뒤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먼저 하고 이제 PF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PFP면은 보이시는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4개를 디스플레이했고요. 이런 메이트가 이제 이 하나하나를 다 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10,000개가 있고요. 이게 모두 종류가 다른 10,000개를 가지고 10,00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0개의 그림이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리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하나 다 그린 게 아니라 저기에 보이는 마스크, 모자, 그럼 이제 눈에 있는 VR 안경, 그리고 사탕막대, 그리고 귀걸이, 이런 부품들을 한 80개 정도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10,000개를 생성한 겁니다. 근데 이 10,000개를 생성했을 때 모두가 이제 이 그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0개를 생성하고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제 암호화폐 토큰에다가 연결해서 판매를 한 것이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잠깐 금액적인 부분을 좀 말을 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메이트는 처음에 10,000원으로 팔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최저가가 4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왜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NFT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이런 이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PFP가 다른 NFT보다 왜 이렇게 가치가 오르는 게 쉬우냐면은 그 PFP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PFP 특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FP는 이제 그 약자가 죄송합니다. 저게 잘못됐는데 Pictures for Profile에서 이제 프로필에 사용되는 그림을 이제 PF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신 분들이, 이 NFT를 구입하신 분이 보통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 그냥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 이게 프로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프로필 사진이 계속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하게 되고 그 여기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프로파일 사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가치가 이제 10,000원에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광고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은 그게 잊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잊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0,000개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10,000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1,000명 정도 위로 형성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3,000명에서 5,000명까지가 이제 이 컬렉션, 이 10,000개의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에서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이 컬렉션 하나에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생성되는 그 가치와 비례해서 이 메이트 NFT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파워에 이 NFT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FT를 처음 하실 때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 PFP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NFT가 몇십억이 팔렸다, 몇백억이 팔렸다 그런 거를 이제 가장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은 PFP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PFP는 처음 출발할 때 10,000개의 캐릭터가 보통 있는데 그게 하나에 요즘은 이제 저거 할 때는 좀 10,000원이었지만은 이제는 한 10만 원 정도의 형성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들어와요. 6만 원 정도의 그 캐릭터 하나를 사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무엇이 희소하고 귀한 캐릭터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 NFT에 처음 접근하기 어려웠던 가격 이게 이 가격인지 아닌지를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있고 다른 같이 수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NFT를 발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0번을 그냥 10,000개 중에 다 번호가 있는데 0번을 제가 만클레이 당시 가격으로 이제 1,500만 원 정도에 걸어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걸어놨냐면은 팔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판매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렇게 걸어놨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거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동안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메이트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그게 안 팔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아바타를 누가 1,500만 원에 그거 사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사주는 와중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그게 팔렸더라고요. 1,500만 원이 하나가 팔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그걸 사셨냐고 물으니까 그 왜 사셨냐고 물으니까 그 이제 메이트의 최저가가 점점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메이트가 100만 원이니까 차라리 이게 100만 원이니까 다른 게 이게 10개만 사면은 이 1,000만 원이 형성이 되니까 다른 캐릭터를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그 0번 그러니까 메이트가 전부 다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0번을 하나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0번을 1,000만 원 주고 샀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메이트 자체는 되게 이게 좀 비싸지만은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컬렉션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컬렉션을 이렇게 그거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메이트의 가치가 이게 왜 몇백만 원 가치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네레이티브 아트가 NFT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이유는 NFT를 보통 사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주머니 자기 암호화폐 지갑에 넣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알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서 이런 메이트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메이트는 조금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이런 컬렉션이 저희 말고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렉션들을 이제 하나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자기의 어떤 각자의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뭐 강아지 모자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스크 쓰는
습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작은 컬렉션, 그러니까 작은 6만 원짜리 컬렉션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도지 사운드 클럽 메이트가 왜 이게 몇백만 원 가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NFT 사교 모임을 NFT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시작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를 통해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떤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온체인, 그리고 이 그림 정보는 어떤 특정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NFT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토큰 정보와 소유권 정보만이 보통 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구글 서버나 어떤 개인 서버에 저장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개인 서버가 보안에 취약해져서 해킹 당해서 이제 조작이나 어떤 소실이 되었을 경우에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메이트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온체인에 저장이 된 어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온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이 그림의 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바타인 크립토 펑크 다음으로 아마 다음에 어떤 사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왜 이게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크립토 펑크가 했던 날 바로 다음 날에 저희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세계 두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메이트의 가치는 이제 단순히 어떤 그림의 가치가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완벽히 보장해주는 그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만 해도 그게 어떤 이제 금액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연예인을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제 돈이 들고, 왜 그렇게 많이 돈이 들면은 그 돈을 들여서 더 큰 어떤 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유명한 게 이제 돈이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1000명이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그 1000명이 아마 보통의 1000명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NFT를 먼저 알았고, 이 한국에서 아무래도 NFT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그 1000명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NFT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커뮤니티, 그 도지 사운드 클럽 안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야기의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메이트의 가치가 이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의 가치에는 이야기 발전소로서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인 이게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연 주제가 원래 뭐였냐면은 어떻게 NFT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과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게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워렌 버핏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어떤 점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익을 벌고, 이런 그 기업을 중심으로 뭔가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생기면은 그거를 배당을 해서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이 기존 주식이나 있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NFT가 등장함으로써 그런 이제 말은 이제 틀리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NFT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암호화폐 토큰을 지속적으로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굴할 수 있는 토큰을 거래소에서 보내서 현금화를 하면은 그게 마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상식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거를 이제 NFT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주 실험적인 거라서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는 굉장히 실험적인 그거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는 처음부터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실험적인 토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채굴되는 믹스라는 토큰에 대해서 따로 뭔가 자본을 투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거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메이트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사례를 이제 말을 해야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또 금액적인 부분 약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메이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믹스 정도가 들립니다. 지금 오믹스라면은 이제 하나가 지금 4,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4,000원이면 하루에 2만 원이죠. 그러니까 메이트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2만 원이 되고 한 달이면 이제 6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트가 어떤 이제 웬만한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오피스텔을 하나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하는 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우리만 할까 생각을 했을 때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를 저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NFT가 어떻게 이제 부동산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 도지 사운드 클럽 메이트를 통해서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그 메시지, 그거 하나로 이렇게 저를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20분 동안 이런 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